필드의 더 중요한 영역이란 바로 이데올로기와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필드 업무를 실행할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전제로 어떤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에 연관된 일체의 활동의 기준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기준을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에는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즉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돌, 즉 필드와 이데올로기의 어떤 충돌 과정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인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것인데, 이 필드와 이데올로기 간의 어떤 역학에서 감정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당신이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예컨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가서 즐거운 놀이를 못하고 공부하려면 짜증이 나고 고통의 감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학생에게는 이 이데올로기가 최적의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은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터에서의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개별적인 이데올로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룰이나 제약 이외에 개인적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은 좀 더 물에 들어가는, 예컨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개인이 가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여름 여행을 바다로 가자고 한다면은 이런 그 이데올로기를 가진 친구는 여행을 포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잘 타협이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서로 간에 불필요한 감정이 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충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정이나 행동에는 자신의 기준이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데, 이 일체의 기준이 바로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행복 3요소의 한 가지가 되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요소인 감정은 필드에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결과로 내가 느끼는 바로 산출물에 해당하는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이 곧 감정인 것입니다. 필드에서 어떤 행위를 실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그런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사고를 생각하는 것을 흔히 이성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칭적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이성은 합리성을 가진 사고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의미를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와 감정은 이과는 다소 뭐 유사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보편 타당성을 가지지만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개인적인 사고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야 남이 볼 때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사고다. 그리고 감정은 비이성적이란 의미를 가지지만은 여기서의 감정은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느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성적,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이데올로기나 감정과는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필드라는 것은 삶이 전개되는 실체적 영역. 물론 이것은 우리 머릿속의 것임을 명심해야 되겠죠. 실체적 영역으로서 만일 당신이 황금을 돌같이 여긴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필드에서 황금은 곧 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해석한 머릿속의 것이 바로 필드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필드를 바라보는 관점, 네, 필드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 가치관과 같은 것이죠. 즉 황금을 돌같이 보는 것. 이것은 필드에서는 돌이 되겠지만은 황금은 돌이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황금을 돌같이 본다는 그 기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온 가족, 전통, 문화, 교육,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필드의 이데올로기가 적용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가스 내지는 부산물과 같은 것인데 이 결과물은 바로 행복량으로 측정될 수 있는 요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그 관계가 감정이 이데올로기를 포괄하고 이데올로기는 필드를 포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최종적인 감정이 제일 바깥에 있고 이데올로기는 그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이데올로기 내에 바로 필드라는 게 있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구조를 본다면은 필드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감정이 가장 쉬운 것이며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조정하는 것. 필드 자체는 제일 어떤 그 작은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데올로기나 감정을 통제하면은 이것들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명상이나 감정 다스리기 등의 어떤 수련은 바로 이데올로기나 필드와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 3요소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관리하고 어떤 영역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책의 그 내용은 이 감정, 이데올로기, 필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